안녕하세요. 백상을 듣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평택시의 발전을 이끌어온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장선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평택항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평택시의 문화 발전에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백상을 듣다를 통해 정장선 시장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평택 시민들과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서울경제TV에 나와서 이제 평택에 대해 설명드리시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저를 초대해 주신 서울경제TV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이 큰데 이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희망을 얘기하고 싶고 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평택시장 벌써 7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선 7기에서 8기까지 평택 시민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좀 괄목한 성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택하면 전에는 평택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됐는데 지금 이제 평택하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하는 도시, 크게 발전하는 도시로 깊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큰 성과라면 성과고 또 실제로 평택이라는 도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초가 됐다. 또 그런 큰 변화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는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적, 그리고 또 평택시만의 브랜딩, 그리고 요즘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출산율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평택시의 발전에 힘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발전을 주도할 환하객권 경제 중심지에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의 구상에서 평택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평택은 이제 안보의 핵심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단순히 그냥 미군 기지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또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등 중요 전력이 다 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흔히 오산공군기지라고 하는데 이 평택에 있는 겁니다. 네. 오산이 아니라 여기에는 미 7공군,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등 우리나라 공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공군 전력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함대 사령부가 평택에 있는데 이함대 사령부는 우리 연평도까지 다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최전방입니다. 네. 이렇듯이 육해공군의 핵심 전력이 거의 다 평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드물 겁니다. 예, 근데다 지금 이제 평택시 하면은 전 반도체 중심 도시, 작년에 평택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래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수소 에너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6년 동안 육성을 해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수소 도시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40년 정부하고 이제 합의도 됐는데 이제 저희 평택시 현재 인구가 64만입니다. 근데 앞으로 107만으로 최종 정부하고 협의가 끝났거든요. 네. 이렇듯이 큰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에 따르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환경이나 교육 문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왔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화산업, 평택시 녹화산업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이건 탄소 중립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평택시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리고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금 시대의 큰 흐름인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밸리 메가 네.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 산업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택에는 국제항인 평택항이 있습니다. 네. 이 평택항을 둘러싸고 지금 보시면 저 위에 보면 화성부터 시작해서 화성, 오산 네. 그리고 이제 용인은 빠져 있으면 용인까지 저희 포함하고 싶고요. 용인, 네네. 그다음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8개 업 도시들이. 네. 여기 갖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베이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 그냥 평택항을 둘러싼 도시 여러 가지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여기에 보면 반도체가 다 산업이 여기 다 거의 몰려 있습니다. 평택하고 화성, 그다음 용인 여기 이제 반도체 산업이 거의 다 여기 집중화되고 있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에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이 있고 네. 바로 옆에 기아 자동차가 있고 또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입하는 1년에 한 160만 대를 하는 항입니다. 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견인해갈 여기 지역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수소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전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여기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교통 부분도 본다면은 이 지역이 이 고속도로의 아주 핵심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 KTX, SRT, 거기다 앞으로 GTX, AC까지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천안까지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통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또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관심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지금 용인까지 포함하면 여기가 거의 한 500만 가까이 인구가 됩니다. 네. 앞으로 여기가 현재. 그럼 여기가 앞으로 이 지역에 700만, 800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하겠고 네. 또 여기가 서울과 앞으로 세종시가 또 앞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하고 세종, 대전 그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정학적 위치로도 저희가 전체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많고 또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관심이 커질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평택은 교통 또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택은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신경부축이 판교, 광교, 동탄을 지나 대전까지 이제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평택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데 이 평택을 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수도권 집중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해 왔던 지방 분권이 지금 무색할 정도로 다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시 지방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크고 네. 그 경제 낭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역할이 좀 더 증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핵심이 충청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 가운데 평택이 있기 때문에 신경부축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분당, 동탄, 그다음에 평택, 천안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이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도 갖고 있고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평택을 주변을 둘러싸고 계속 확대되고 우리나라 발전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봐서 평택의 역할이 거기 핵심이 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의 역할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뭐 인사할 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시장님이 이제 시장직을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잖아요. 먼저 산업 관련해서 성과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전반기 성과 과정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지금 큰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첨단 산업들, 뭐 수소 경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친환경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그 자동차라든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AI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견인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평택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되었다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하면 이제 안보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 산업 부분에도 중심 역할로 이렇게 좀 증대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미 CNN 방송에서 평택의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평택의 미군 기지가 굉장히 안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일본 경제신문이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는 그 대개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거나 군 기지가 있으면 쇠퇴를 경제가 많이 하는데 평택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좀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안보의 중요성도 이제 세계적으로 평택의 역할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또 경제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군 기지면서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각인되고 있다는 데서 많은 좀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평택시 자랑을 해주셨는데 또 미래차 관련해서도 또 평택시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그래도 요새 반도체 산업이 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입하는 항입니다. 1년에 160만 대 정도가 수출입이 되고 있고 거기 가면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 평택에 사실 보면 반도체보다도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더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옆에 현대나 기아가 다 주변에 다 있고 쌍용, 지금 KG 모빌리티죠.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차로 계속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그래서 평택시는 이런 미래차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수출 전진 기지뿐만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이것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앞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 지금 자동차 연구원 등 이런 관리 연구기관 등과 계속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소 등등 여러 전반에 걸쳐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다 보니까 또 투자 유치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뭐 지금 우리나라 국내 흔히 말해서 우량 기업들이라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게 했고 아마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도 거의 한 40여 개의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외국에서도 큰 기업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10곳이 벌써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저희가 이제 투자가 진행됐고 지난 7기 4년 동안에는 한 140여 개의 우량 기업들이 평택에 이미 들어오거나 공장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평택이 아까 중요성 말씀드렸고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은 중앙 정부가 이 경제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지방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 꼭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발전이 꼭 국가의 발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좋은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 유치가 또 잘 됐다고 하니까 평택은 세일즈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네, 저희들이 하기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희들이 슬로건 모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되도록 제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해드리고 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평택에 이제 항구도 있고 국제 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공회수라든가 이렇게 유기 연결 관계를 저희 잘 만들어서 평택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면서도 또 그 외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기 쉬운 네. 또 팔로가 쉽게 개척이 돼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산업 관련한 성과들 들어봤는데요. 평택 도시가 이제 크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문화예술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평택시가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 문화하면은 뭐 그게 어디까지가 가야 이게 만족스럽냐는 것은 뭐 알 수 없는 네. 얘기지만 어쨌든 도시가 막 팽창하다 보니까는 또 평택은 젊은 도시입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혼인율도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 50만 이상, 그러니까 50만이 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 대도시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이 넘는 게 유일하게 평택이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그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갈망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족할 만한 문화 수준을 끌어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도 만든 지 벌써 꽤 됐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대규모 이렇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관련 시설도 확충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예산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 성남이 20년 전에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이제 시립 그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네. 문화도시를 좀 지향하자. 그래서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평택에서 좋은 공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기획 전시라든가 이런 건 잘 될 수 있도록 또 미술관도 저희가 계속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평택에 그 미군이 쓰던 탄약고가 있습니다. 알파 탄약고라고. 네. 그래서 그 탄약고가 옮겨가면 그거는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상징인 탄약고가 예술의 공간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개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군이 쓰던 그 저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반환을 받으면은 그런 것도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등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전쟁의 상징 내지는 이런 상징들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많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예술가도 참여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에까지도 이렇게 힘써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또 평택시가 최근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 평택시의 탄소 중립 정책은 또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북한 핵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꼈는데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오히려 가장 큰 위협으로 느낀다고 할 정도로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해 아마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이 기후 변화가 워낙 극심했지 않습니까? 네. 막 폭우가 쏟아지고 뜨겁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가 또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산업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또 평택이 항구도 있고 또 산업도시이고 그래서 네. 평택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면 평택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와서 또 평택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게 녹지 비율이 한 17%밖에 안 돼요. 전국이 한 65%인데 평택이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네. 평택이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로 숲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대규모로 숲을 조성을 하고 네. 또 앞으로 그린웨이 30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규모로 더 숲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산이 없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최초로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선정이 됐고 모범 녹색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는 걸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거고요. 근데 아까 수소 산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화력 발전을 전부 다 수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도시 계획이나 이런데 이 탄소를 줄이는데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탄소 중립, 그 넷제로라고 하잖아요. 네. 탄소 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한 도시로, 그러니까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도시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다 바꾸고 있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택은 계속해서 학생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젊은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교육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평택시가 과학고 유치에 적극적인데 왜 평택에 과학고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고뿐만 아니라 이제 네. 평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문화, 환경 또 교육에 관심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사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들 또 이 특성화 작업들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도 이제 평택에 오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도 이제 평택에 오기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과학고 이제 평택 산업도시잖아요. 네. 또 첨단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이제 과학고를 꼭 보내줘야 된다 평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거기 영재학교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국제학교도 내년쯤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도 저희들이 네. 설립할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뭐 AI 특성화 고등학교, 미래에너지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이렇게 이런 보편적 교육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특수 아이들 있잖아요. 네.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특성화 산업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계속 만들어서 맞춤 교육이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까지도 정말 힘써주고 계신데요. 또 평택시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AI에 대한 관심은 또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이 평택시도 AI를 행정에 도입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고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이렇게 가다가는 네. 가령 인간 세계가 계속 유지되겠냐 이런 우려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앞으로 엄청 빠르게 변할 거고 그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AI 이 변화 앞으로 이 세상을 크게 바꿀 AI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과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또 그런 민간인 부분도 그 부분에서는 따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또 그래서 대규모 행정 변화를 앞서서 우리가 AI 시대에 맞이하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규모로 좀 앞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려고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AI 도시 선포식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선 8기를 마쳤을 때 평택 시민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저 개인적으로요? 네. 열심히 했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열심히 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지금 평택이란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평택이란 도시도 그렇고 이 산업 전체가 막 크게 변하는 시기, 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네. 정말 평택이 그런데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시대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AI라든가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잘 해 나가는 도시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평택시 미래비전과 경제발전 등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평택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상을 듣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